그러니까 간호조무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기 10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통목욕시 대상자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즉시 침상으로 옮긴다. 통 밖으로 환자를 내보낸다. 통에 물을 빼고 머리를 높여준다. 통에 물을 빼고 머리를 낮춰준다. 앉은 자세로 환자를 부축해야 한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통목욕시 가장 통에 물을 빼고 머리를 수평으로 유지하거나 다리를 높여주는 것이 좋죠. T 포지션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통목욕 할 때 물의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보통 성인은 통목욕 시 성인은 44도시고요. 그리고 유아는 40.5도. 그리고 우리가 통에 물을 채울 때 바닥에 한 2분의 1에는 3분의 1 정도, 그리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는 게 낙상의 위험으로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속에 환자가 20분 이상 있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물속에 있다면 5분마다 체크해 주시는 게 좋죠. 예. 그리고 물을 받을 때에도 일단 밖으로 나와서 받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젖은 손으로 전기 스위치 같은 거 만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편마비 환자가 통목욕 시에 욕조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욕조에 들어가고 나오거나 할 때는 건강한 쪽부터 해주시고, 여러분은 간호조무사는 마비 쪽을 부축해 준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증, 이게 통목욕 시 어지러움증 호소할 때는 T 포지션을 해준다. 통에 물을 빼고 머리를 수평으로 하거나 다리를 올려준다라고 됐네요. 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붕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요. 오염되거나 젖은 경우 갈아준다. 이거만 답이 되네요. 상처 부위에서 시작해서 상처 부위에서 매듭 빚는다. 아니죠. 상처 부위가 아니라 약간 말단 부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팔이 신전된 상태가 아니라 3번을 보면 중심으로부터 말초를 향해 가는, 말초에서 중심 쪽으로, 팔이 신전된 상태가 아니라 약간 굴곡된 상태로, 말단 부위까지 촘촘하게가 아니라 말단 부위는 노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거 청색증 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붕대 방법은 오염되거나 젖은 경우 갈아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말단부로부터 체간부로 해주는 거, 그리고 말단 부위는 노출해서 색깔이나 감각, 온도, 부종 등을 알 수 있도록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분비물에 흡수되고 지지될 수 있어서 충분히 두껍게 하고 너무 두껍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팔은 신전된 상태가 아니라 약간 굴곡된 상태로 해주시고, 그리고 붕대를 고루 감도록 하고요. 너무 단단하고 느슨하게 하지만 안 되고, 뼈가 돌출된 부위에는 약간 솜을 대주거나 균일하게 압박이 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젖은 드레싱이 배에 있는 상처에 적용할 경우에는 이게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국소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감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오염되거나 젖은 경우 갈아준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3번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가장 권장해야 할 근육 수축 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예, 이거 등장성 운동과 등척성 운동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낸 문제 같은데, 우리가 골다공증 있는 환자들은 처음에 골다공증 있는 환자들은 가장 권할 수 있는 의사들이 가벼운 운동으로 의사들 관절염 환자들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권하는 것이 이 등척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고 있을 경우는 벽을 밀 때 골다공증 환자의 근육 수축 운동할 때 이런 등척성 운동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등척성 운동은 언제가 가장 좋냐면 석고붕대를 했을 때가 가장 했을 때 손상된 다리의 근육의 힘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근육의 탄력이라든지 긴장도 유지를 위해서
근육에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시키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등척성 운동입니다. 그리고 등장성 운동이라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수영이라든지 조깅, 자전거 운동, 자전거 타기 같은 것이 있는데 뭐 근육의 힘과 인내력을 증가시키고 심호흡 기능을 증진시키고 심박동과 심박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이죠. 그래서 등척성 여기서 골다공증 환자나 이런 석고붕대 있는 환자들한테는 등척성 운동을 권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을 보시게 되면은 구개 수술을 시행한 어린 아이가 긁지 못하게 하는 보호대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이것은 신체 보호대 종류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래서 뭐가 답이냐면 팔꿈치 보호대겠죠. 네, 팔꿈치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린아이한테 뭐 주로 영아는 어린아이한테 적용하고 소아에게 정맥 주사 같은 거 했을 때 빼지 못하도록 또는 구개 수술 환자들한테 했을 때 구개부는 입 쪽으로 손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팔꿈치 주관절 보호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킬 억제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진압력이 상실된 혼돈 환자라든지 진정제를 투여하고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낙상 방지를 위해서 또는 환자가 자해하거나 약간 폭력적 행동을 보인다거나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혼입을 억제대 같은 경우는 보통 영아나 유아가 몹시 움직여가지고 검사나 치료를 받을 게 방해될 때 혼입을의 목욕당류로 이용해서 보호대를 만드는 거고요. 손목 보호대는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주로 천으로 손과 발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침상에서 떨어지거나 의식 없는 대상자를 고정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클로브 H는 우리가 손목 억제대 할 때 그때 팔자 모양으로 해서 두 개 소위에 넣는 것이 클로브 H고요. 그래서 답은 팔꿈치 억제대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온열 치료. 온열 치료에 가능한 경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온열 치료. 따뜻하게 해서 치주염 환자, 치질 환자, 충수돌기염 환자, 개방상처 환자,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환자라고 되어 있네요. 온열 치료니까 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치질 환자겠네요. 그죠? 이런 치질 환자나 충수돌기 이런 것들은 다 따뜻하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자욕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온열 그리고 뭐 열램프 같은 것도 가능한데 보통 자욕 같은 경우는 보통 회음부의 염증이라든지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반각 내에 염증이라든지 충혈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자연 변효를 돕고 불편함 완화하기 위해서 자욕을 하고요. 그 다음 치질로 인한 상처 치유, 염증 부위 혈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소염 작용을 위해서 치질 환자한테 온열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광경 검사 후에 통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하고요. 그래서 자욕 같은 경우는 온도가 40에서 43도씨 정도가 좋고요. 만약에 자욕을 이용한다면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3, 4회 정도 그리고 너무 구부리거나 쭈그려서 앉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허약감이나 피로감 같은 걸 대상자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온열치료 열램프를 만약에 한다면 열램프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가 좋고요. 그리고 5분마다 불편감이라든지 화상 부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30W를 사용했다. 그럼 30cm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40이나 60W의 전구를 사용했다. 그러면 45에서 60cm 정도 만약에 적외선 작은 것을 사용했다면 45에서 60cm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큰 적외선 같은 경우는 60에서 75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실시를 하는 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6번을 보시게 되면 전신 마취 후에 전신 마취로 스스로 대상자에게 심호흡과 기침을 유도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수술에서 심호흡과 기침을 유도하는 이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폐 순환기 합병증 예방하고 객단 배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자에게 심호흡과 기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수술 후 환자 간호에서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질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턱을 앞으로 당겨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환자가 체위가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는 침상을 수평 상태, 앙화 상태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의식이 깬다면은 반자회로 해서 호흡을 기침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술에 무의식 환자의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는데 그 이유도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분비물을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심호흡과 기침을 유도하는 이유는 폐렴을 예방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순환기 합병증 예방과 폐렴 예방을 위해서 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요통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통 환자. 엎드려서 자게 한다. 장시간 같은 자세를 서 있게 한다. 그리고 몸을 속일 때가 아니라 숙일 때죠. 숙일 때 무릎을 굽히지 않게 한다. 물건을 들어올릴 때 신체 가까이에서 들게 한다. 몸을 돌릴 때 허리만 돌리게 한다. 이거 하고 네. 그래서 답을 보면은 물건을 들어올릴 때 신체 가까이에서 들어오게 한다라고 했네요. 신체 선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동도끼에서 환자의 무거운 물건이라든지 환자 이동 시의 자세에 대한 문제 같으네요. 그래서 할 때는 이런 환자들은 일단은 요통 환자 같은 경우는 엎드려 자게 하는 게 아니라 일자로 앙하의 자세가 좋고요. 예, 그리고 딱딱한 침대가 좋겠죠. 예. 그리고 양발을 약간 벌려서 기저면을 넓히고 무게중심을 낮추고 기저면 가까이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운반하려는 목적물에서 30cm 가량 떨어진 곳에 서고 중력에 맞서서 일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5번 같은 경우 문문을 돌릴 때는 허리만 돌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돌려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몸을 숙일 때는 무릎을 굽힐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그렇게 해주니까 무릎을 등을 펴고 무릎을 구부려 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어올 때는 신체 가까이서 들게 한다라고 하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함으로써 팔 근육 긴장 같은 것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는 난청 환자. 네. 난청 환자 있을 때 의사소통과 간호로 옳은 것은 상대방의 옆에 가서 말한다. 큰 소리로 말한다. 몸짓으로 이해시킨다. 그리고 입을 가리고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입모양으로 볼 수 없도록 말한다 라고 했는데, 난청 환자는 어떻게 입술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환자가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입모양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입을 컬리고 입에 크게 벌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몸짓이나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몸짓으로 이해를 돕는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시각장애 환자라든지 대화하는 방법을 보면은 시각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환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나 이쪽 등의 지시대명사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의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해서 하는 원칙을 세우셔서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판단력이라든지 이해력 장애가 있는 환자들한테 대화하는 방법에서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몸짓이나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와 대화하는 방법에서는 환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얘기하고 어린 아이 대하듯 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해 못할 때는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간단한 단어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환자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산소 투여 중인 환자, 예. 환자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머리맡에 라이터를 둔다. 이건 안 되죠. 수변병에 기포가 생기는지 확인한다. 그렇죠. 수변병에서 기포가 계속 생기는 것은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게 되는 사인이니까 나타나는 거니까 굉장히 좋고요. 환기를 너무 자주 시키지 않도록 한다. 환기 계속 시켜야겠죠. 수변병에 멸균 생리식염수를 세운다. 아니고 무균이나 무치무색으로 가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아니죠. 답은 2번이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안전한 산소를 위한 지침에서 보면은 폭발성이나 인화성 있는 물건 같은 반입하지 않도록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담배 피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금연판 부착해야 돼요. 문 앞에다 산소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부착해야 되고, 성냥이나 라이터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모나 합성선유보다는 면담요 같은 걸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전기라든지 흡인기, 휴대용 진단기계 이런 것은 환자의 반대쪽에 침대 쪽에 곁에 두도록 하고, 전기장판이나 라디오 TV 같은 경우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우리 산소 투여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비강 카테터가 있고 비강 캐뉼라, 산소 마스크가 있습니다. 비강 카테터는 보통 병원에서 의료기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 50% 정도의 저농도 산소를 단기간에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카테터가 후두 쪽으로 넣어져 있기 때문에 후두 궤양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이라든지 말할 때 그 공기가 저기 위쪽으로 해서 복부팽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사용하지 않고요. 비강 캐뉼라는 가장 많이 사용하죠. 저농도 산소를 살 수 있고 대상자가 말하고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비강 전문의 자극과 건조 상태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출혈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 같은 경우는 가장 효과적인 산소 투여 방법 100%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강 캐뉼라보다 고농도 산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단점은 약간 와이어, 코 부위의 와이어가 그쪽에 잘 맞지 않게 되면 눈에 산소가 눈 쪽으로 해서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런 음식이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런 단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소 마스크는 2시간마다 갈아주는 게 좋고, 비강 캐뉼라는 8시간마다 갈아줘야 되고, 비강 캐뉼라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BCG, BCG 예방접종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근육주사, 피약, 정맥주사, 피내, 경구투여인데 보시게 되면은 보통 BCG가 예방접종 BCG죠. 피내주사죠. 네. 이 피내주사 같은 경우는 보통 투베르클린 반응이라든지 알레르기 반응 같은 질병의 진단, 약물 과민 테스트할 때 사용하고요. 예. 그래서 주사 부위에 문제를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근육주사 같은 경우는 피하 주사보다 혈관 분포가 더 많아서 약의 빠른 흡수를 될 수 있고요. 2cc 이상 들어갈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는 근육주사 외측 광근이고 둔부의 복면, 삼각근 부위에 둘 수 있습니다. 이 둔근이 가장 근육주사 부위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쪽에 근육주사 부위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에는 왜냐하면 근육이 커가지고 반복 주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경과 혈관에 분포가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자극을 줘야 약의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육주사 할 때도 주의할 수 있는 것은 자골신경이나 혈관, 힘줄, 뼈 등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확한 부위에다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방주사, 그 다음 인슐린이나 헤파린 주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하 주사는 2cc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헤파린이나 인슐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비지 말고 눌러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BCG 예방접종은 피내 주사,
문제가 답이 되겠네요. 오늘 실기 10문제를 가지고 풀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